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현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9%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6% 정도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뭐 좀 빠지죠. 0.69% 빠지고 있고 우선주도 한 0.65, 펄어비스, 그리고 펄어비스가 아니지, 갑자기 펄어비스가 왜 나와? 지금 LG엔솔도 한 보합이고, 하이닉스가 0.3%, 삼바가 0.1, LG와 0.8%, SDI 0.5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 0.7%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카카오 1%, 셀트리온 0.6, 지금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한 0.2%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뭐 경쾌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개미들도 좀 사지 않겠나 하는데 역시나 사죠. 개인들 한 1357억 정도 사네요. 코스피. 외국인들이 한 688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애들이 한 1793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891.14, 0.63% 정도 현재 빠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3,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이 현재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2,200, 한 2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2.3%, 셀트리온스키 0.1, LNF 2.4, JYP가 좀 3% 오르고 있습니다. HLB가 0.7% 빠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0.6%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한 0.1%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도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뭐 썩 좋진 않고요. 잠시 한번 그 미국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그 CPI가 2년 내 최저치 수준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 투자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월 공개시장위원회 그 결과를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그 증시 상승세의 피로감과 그런 우려를 나타낸 일도 적지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월스트리트가 AI 이슈를 과장을 했고 조만간 석연찮은 그런 그 랠리도 경기 침체 본격화와 함께 끝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5.7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4,212.12를 기록을 했죠. 이날 고용통계국에 따르니까 5월 CPI가 지난해에 비해서 4%, 전월과 비교해보니까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전년비 4% 상승은 2년 사이의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목표치인 2%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이른바 사정권으로 물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5월 상승률의 가장 변수가 된 항목은 여전히 이제 주택 지수입니다. 그 다음은 뭐 중고차, 뭐 트럭에 대한 지수가 차지를 했는데 5월 그 식품 지수를 보니까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밥상 물가는 0.1% 정도 올랐지만은 외식 물가는 0.5% 정도 이제 올랐죠. 물가를 잡은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인데 5월에 무려 3.6%를 살아가면서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그 고개를 숙였지만은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CPI가 아직 5%를 초과하고 있어서요. 특히 주택 가격이 0.6% 상승해서 헤드라인 CPI 수치를 높인 것도 부담이고,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대기 수요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건재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폭등 때문에 주택 공급이 현재 원활하지 않답니다. 미국에서도 3, 40세대의 그 주택 수요가 교외 지역에서 줄지는 않지만은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면서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공급량은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코로나 발령기에 절정을 이뤘던 주택 가격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요,
1, 2년째 현재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FOMC를 끝내고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연준으로서는 사실 애매한 상황인데 근원 CPI를 근거로 금리를 다시 올리자니 금융권 부담이 너무 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19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동결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지방은행 등의 위기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무턱대고 물가를 이유로 금리를 계속 올리기라는 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연준이 내일 이른바 매파적인 금리 동결에 나설 거라는 예상을 내놓는데 10차례 금리 인상 끝냈고 6월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되 보고서나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에는 스킵, 7월에는 하이크라는 예상도 있어요. 6월에는 동결하지만은 7월에는 25bp나 50bp를 다시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응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CME 그룹 헤드워치에 따르니까 트레이더들의 99%는 FED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무게를 담는가 봅니다. 뉴욕 증시는 이른바 AI 랠리로 올 초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는데 AI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특이점이라면서 빅테크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 사학연구 CIO가 인공지능에 대한 월가의 광고가 과장되어 올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랠리는 단지 몇 개의 메가캡 기술주 이름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어쩌면 더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협소한지 매우 우려되고 특히 빅테크가 지나치게 상승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데 이번 주 S&P 500이 이번 주 새로운 13개월 그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은 랠리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올해의 최고가는 어쩌면 고전적인 약세장 랠리였고 인플레이션은 끈끈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에 연준은 고금리를 더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결국 올해 말에 닥칠 것이다. 기존 태도를 견지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3.5% 상승했고 주당 258.71달러 기록했고요. 무려 13일 연속 상승이네요. 사상 최장 기록이고 애플도 2주간 52주 신고가 썼고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도 2주간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미국 자원 좋았는데 우리 삼성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현재 보니까 71,500원까지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00원에서 한 6,700원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또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현재 외인들은 사는데 이제 기관 애들이 좀 많이 파네. 오늘은 기관 애들이 조금 고춧가루 뿌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한 61,000원은 깨졌고 65,000원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현재 외인들은 좀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좀 참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